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들의 다정한 친구, 다재다능한 친구, 종속 접속사 that 요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that이라는 하나의 종속 접속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 말은 두 가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요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려고 달려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that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독해할 때, 리스닝할 때 나오는 that 요놈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둘째로 만일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토록 좋은 친구가 없다는 뜻이에요. 종속 접속사 that 하나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마치 호텔의 마스터키와 같이 키 하나로 모든 호텔방을 열어볼 수 있다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이해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훌륭한 무기가 하나 또 새롭게 장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다재다능한 친구 종속 접속사 that 요놈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 영상들을 정주행하셨다면 종속 접속사 that 요놈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는 다 갖추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영어의 기초는 산품사라고 말씀드려왔죠. 그리고 그 기초라는 거는 쉬운 것을 기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물에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기초가 없으면 결국 모조리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래서 결국 영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게 기초예요. 우리가 영어는 기초가 가장 중요해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초라는 게 쉬운 것, 초보적인 것,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이게 기초예요. 그리고 그 기초가 바로 산품사입니다. 산품사 뭐였죠?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말하는 거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 요 산품사를 모르면 절대로 영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to 부정사는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꾼 거잖아요.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고 분사는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명사, 형용사, 부사를 모른다? 그러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게 이해가 될 리가 없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 세 개를 합쳐서 준동사라고 하고, 이 준동사만 제대로 이해하면 영어 공부의 70%가 끝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애들인데, 결국 명사, 형용사, 부사를 모르면 이 준동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관계사는 문장을 형용사로 바꾼 거고요. 여기서도 산품사 중에 하나인 형용사가 개입되잖아요. 그리고 전치사는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종속 접속사, 이 종속 접속사도 결국은 문장을 하나의 품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죠.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 명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듯이 문장 앞에 종속 접속사가 붙으면 이 문장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부르죠. 이 종속절은 문장이 하나의 품사로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떤 품사로 바뀌었다는 얘기일까? 바로 명사로 바뀌었거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는 거예요. 또 산품사가 개입되죠. 그래서 우리 필수 영문법은 1강에서 4강까지는 문장의 기본에 대해서 다루고 5강부터 37강까지 무려 33개의 영상을 통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야 전치사를 다루죠. 왜냐하면 형용사, 부사를 이해해야 전치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전치사 파트에 와서야 관계부사를 다뤘죠. 왜냐? 전치사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관계부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접속사를 다루기 시작했고, 접속사 중에 지금 종속 접속사를 다루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종속 접속사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종속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목적어 보호도 있어야 한다. 즉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If I buy the car, 이건 제대로 된 종속절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있죠? 근데 if I buy, 요거는 제대로 된 종속절이 아니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by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어와 보어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성분이거든요. 이 필수 성분에 관해서는 동사편에서 정식으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목적어 보어는 필수 성분이구나. 없으면 안 되는 놈들이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종속 접속사가 붙으면 그 문장은 하나의 품사가 된다고 했어요. 어떤 품사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쵸? 명사, 형용사, 부사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죠? 계속 삼품사.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절, 부사 역할을 한다? 그럼 부사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속 접속사는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because 같은 경우는 이유를 나타내니까 이유 부사절을 만드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오늘 배우시게 될 종속 접속사 that 얘는요. 문장을 명사로도 바꾸고 형용사로도 바꾸고 부사로도 바꿉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명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부사가 뭔지 모르면 이 that에 대해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귀찮고 성가신 놈으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종속 접속사 that 이놈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기로 할게요. 일단 종속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삐리릭 is true. 삐리릭은 사실이다. 저 빈칸 부분은 주어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동사 is 얘가 있잖아요. 본동사 is가 있으면 그 앞이 주어 자리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문장의 순서죠. 우리가 3강에서 이걸 다뤘었거든요. 근데 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품사가 와야 하나요? 그쵸. 주어 자리에는 오직 명사만 올 수 있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또 우리가 5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다. 이건 영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말도 똑같습니다. 삐리릭 사실이다. 저 빈칸은 주어 자리죠. 저기에 아무 말이나 집어넣어서 올바른 문장, 정상적인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뭘 집어넣어도 그 단어는 명사일 겁니다. 명사가 아닌 다른 품사를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허락된다. 이 말을 듣고 영어 참 까탈스럽네, 이상한 언어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말도 그런데 우리말도 똑같아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the story is true 이렇게 쓰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the story 명사가 왔으니까 제대로 쓴 거죠. 근데 저 밑줄 친 부분에 he loves you 이 문장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he loves you 얘는 문장이잖아요. 문장은 명사가 아니에요. 문장은 그냥 문장일 뿐이에요.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은 당연히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격 미달인 거예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저 문장을 굳이 저 주어 자리에 집어넣고 싶다면 그대로 집어넣어야 될까? 문장을 명사로 바꿔야 될까? 그쵸. 문장을 명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는 종속 접속사가 바로 that 요놈이에요. 그래서 that he loves you 이렇게 쓰면은 그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that he loves you is true 이런 문장이 나오죠.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그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세 역할을 잘 보세요. 종속 접속사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죠. He loves you. 그래서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종속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가 붙은 문장을 종속절 이렇게 부른다 했죠. 그럼 이 문장에서 that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쵸.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문장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문장이 명사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쟤를 우리가 명사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런 문장을 만났을 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저 문장을 딱 봤는데 해석이 잘 안 된다고 가정할게요. 문법이 됐든 독해가 됐든 영작이든 뭐가 됐든 본주어, 본동사 먼저 찾으라 했어요. 그런데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종속절이네.
어떻게 알아요? 앞에 종속 접속사 that이 있으니까. 근데 종속절에서는 본주어 본동사 찾는 거 아니라 했어요. 이거 우리가 3강에서 배운 겁니다. 그럼 본동사는 누굴까? is밖에 없네. is가 본동사야. 그럼 is가 본동사니까 그 앞에는 모조리 뭐란 얘기예요? 그쵸, 주어지, 주어. 집까짓 게 아무리 길어도 주어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삐리릭은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삐리릭이 뭐야?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그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만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도 그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을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말이 안 돼요. 그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이다. 이렇게 쓰면 바보 같잖아요. 엉터리 문장이죠. 우리말도 이렇게 주어 자리에 문장이 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저렇게 저 빨간색 꼬리를 갖다 붙이잖아요.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꼬리에 붙여서 문장을 명사로 만들고 영어는 문장 앞에 that, 요놈을 붙여서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네. 우리말이나 영어나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와야 하니까 문장이 올 때는 문장을 명사로 바꾼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이상한 언어, 개또라이 같은 언어 아니에요. 정상적인 언어고 우리말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 예문 보실까요? I know 삐리릭. 나는 안다. 그 다음에 뭐가 와야 한다면 뭐가 와야 될까요? 그쵸? 뭐를 안다. 목적어가 와야 해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와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 빈칸에는 명사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5강에서 배웠어요. I know the fact. 나는 그 사실을 안다. 이렇게 명사가 와야 자연스럽죠. 역시 우리말도 같습니다. 영어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에 또 he loves you. 요 놈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냥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명사 자리니까 문장은 못 오고 정의 문장을 넣고 싶다. 그러면 문장을 명사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문장이 명사로 바뀔까? 그쵸? 문장 앞에 종속 접속사 that 요 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That he loves you. 이렇게 쓰면 그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I know that he loves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t이야. 밑줄 친 부분은 종속절이에요. 종속 접속사 that이 붙었으니까. 근데 목적어 자리에 쓰였네.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오는데 저 종속절은 품사적으로 명사가 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영어만 이렇게 유난을 떠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말도 그렇다고 했어요. 나는 그가 너를 좋아한다 알아. 우리말도 저렇게 목적어 자리에 문장만 쓰면 정말 이상해져요. 그래서 나는 그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 이렇게 쓰는 거죠. 역시 우리말도 문장을 명사로 만들기 위해 꼬리에 저 빨간색 저거를 붙이고 영어는 앞에 that을 붙이고 이해되시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여태 저기에 that이 붙는 걸 그토록 이해하기가 힘들었을까? 그죠? 그리고 저 문장을 해석할 때 또 해석이 잘 안 된다면 역시 본주어 본동사부터 찾아야겠죠? 본동사 누구예요? 그쵸? No. 얘가 본동사예요. 종속절에서는 본주어 본동사 찾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loves, 쟤는 본동사가 아닙니다. no가 본동사야? 그럼 그 앞에 I, 얘가 주어겠네. 주어동사 찾으면 해석 끝난 거라니까요. I know, 난 알아요. 그럼 뒤에 뭐가 올까? 뭘, 이게 나오겠네. 집까짓게 아무리 길어봐야 목적어지 뭐.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난 알아요. 삐리릭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삐리릭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가 널 좋아한다는 거 그걸 안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딱 보고도 해석이 가능해지니까 아직 해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본동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저렇게 본동사 뒤에 나온 that 요 놈은요 생략 가능합니다. 왜 생략이 가능하냐면 본동사가 출현하는 순간 그 뒤는 해석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난 알아요. 다음에는
뭔가 온다면 빼박 목적어란 말이지 뭐를 알아요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래서 본동사를 문장의 설계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본동사가 일단 출현하면 그 뒤에 나온 접속사 that 얘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영어에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은 생략해도 문장의 전반적인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거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예문 보실까요? The fact is 삐리릭. 빈칸은 보호자리예요. 그 사실은 이다. The fact is.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 뭐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격 보호에 대해서는 11강, 12강, 13강 이 세 영상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주격 보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두 가지 품사가 올 수 있다고 했죠. The fact is unbelievable. 그 사실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형용사가 보호로 올 수도 있고요. The fact is just a rumor. 그 사실은 소문일 뿐이다. 이렇게 명사 보호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자리에 또 he loves you 이걸 넣어보려고 해요. 역시 문장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the fact 사실은 그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명사형 보호로 들어가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he loves you 얘를 명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는 종속 접속사 that 얘를 붙여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the fact is that he loves you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할까? 역시 본주어 본동사 찾아야 되는데 본동사는 is죠. 밑줄 친 종속절에서는 본주어 본동사 찾는 거 아니라 했어요. 그러면 본동사는 is, 주어는 the fact 이렇게 되겠네. 사실은 이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올까? 뭐다. 이게 나와야겠네. 보호가 길든가 짧든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다. 뭐다? 삐리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삐리릭이 뭐야? 걔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해석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한 번에 그냥 해석이 가능해지십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주어 동사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목적어 보호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얘를 모르면 쉬운 문장 짧은 문장은 해석이 가능할지 몰라도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해석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다가 제일로 스트레스 받는 게 그거잖아요. 단어는 다 알아. 근데 해석이 안 돼.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정확히 못 찾아내니까 해석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몰라도 영어 문장 해석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 수가 없다고. 특히 문장이 길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요. 자, 저 문장에서도 본동사 다음에 나온 that, 쟤는요 생략이 가능해요. 본동사가 출현하면 그 뒤에는 목적어가 올지 보호가 올지 문장 성분이 딱 정해지거든. 그것은 해석 방향도 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동사 뒤에 나온 that, 쟤는 역시 생략이 가능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종속 접속사 that, 요 놈은요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 뜻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라는 것 이런 뜻이 됩니다. That he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는 것. That I can swim.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 That the house is expensive. 그 집이 비싸다는 것. 자, 근데 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I don't know if he loves you. 이 경우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If he loves you. 걔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that 이거를 안 썼어요. 왜냐면 that 여기에는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 없어요. 그냥 뭐뭐라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if 얘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대고 또 that을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전치사든 동사든 접속사든 두 개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접속사를 두 개 연속으로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 don't know when he will go. 이 문장도 한번 보실게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뭘? When he will go. 걔가 언제 갈지를 모르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언제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when, 얘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when 같은 의문사는 접속사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that을 쓰면 틀리는 거예요. when이 접속사의 기능을 하면서 문장을 명사로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that을 추가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접속사가 2개 또 연타로 나오는 꼴이 되니까 이것도 틀린 문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that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은요.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대사예요.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타이타니코가 가라앉아 갈 때 배를 설계했던 앤드루가 주인공 로즈에게 하는 말입니다. I'm sorry, 미안하다. 근데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나 볼까요? I didn't build you a stronger ship. 여기서 build는요, 만들어주다, 건설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건설해주질 못했네. you, 너에게 a stronger ship, 더 강한 배를, 이런 뜻이에요. 타이타니코가 침몰해 가는 과정에서 배 설계자가 로즈한테 미안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I'm sorry 이 말이 나왔어요. 미안하다. 그럼 뒤에 어떤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때 I'm sorry, 미안해, 그러고 끝나지 않죠? 뒤에 보통 왜 미안한지 이유를 말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외워야 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미안하다 그랬으면 뒤에 왜 미안한지 이유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유, 얘는 품사적으로 어디에 해당될까? 시간, 장소, 이유, 원인. 그쵸? 부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밑줄 친 저 부분은 부사가 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문장이 왔네. I didn't build.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왔어요. 문장은 부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써야 될까? 문장을 부사로 바꿔야 될까? 그쵸? 문장을 부사로 바꿔야 돼요. 자, 이럴 때 또 유용하게 써먹는 게 that입니다. 종속 접속사 that이 이유 부사절을 만들 때도 쓰이네요. 그죠? 감정을 나타내는 말 I'm sorry, 미안해. 왜냐면 이렇게 할 때 that 해갖고 문장을 써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that 정말 유용한 놈이에요. 그죠? 자, 다음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나온 대사예요. I'm glad, 나는 기쁘구나. I got to be your mama, 이런 문장이 나오죠. get to 원형은요,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이 형식 문형을 공부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I got to be your mama, 이거는요, 내가 너의 엄마가 되었어 이런 뜻이에요. I'm glad, 나는 기쁘구나. 그럼 뒤에 어떤 말이 올까? 왜 기쁜지 이유가 나오겠죠. 네 엄마가 되어서 기쁘다. 네가 내 아들이라 기쁘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나와? 그러면 품사적으로 뭐예요? 부사죠. 그래서 저 부분도 문장을 부사로 바꿔야 하는 부분이에요. 빈칸에 그럼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 그쵸, that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I'm glad that 뭐뭐 해서 기쁘다. I'm sorry that 뭐뭐 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바보일까 아닐까? 그럼 바보인 거예요. 바보. 안 외워도 되는 거를 그냥 접속사 that이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충분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종속 접속사 that은 문장을 명사로도 바꾸고 부사로도 바꾼다. 그죠? 마치 to 부정사가 동사를 명사로도 바꾸고 부사로도 바꾸듯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He studied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He could succeed. 그가 성공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성공하려고, 성공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뭐요? 성공하려고. 이게 목적이요. 이런 문장이에요. 이 부분은 필수형 문법 28강에서 공부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에 관한 내용은 필수형 문법 28강에 나오니까 혹시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 밑줄 친 부분은 목적을 나타내야 할 부분이고 목적은 품사적으로 부사예요. 시간, 장소, 이유, 원인, 목적. 저기도 문장을 부사로 바꿔야 되네.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로 바꿔야 되네. 정답은 뭘까요? 빈칸에? 그쵸, that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도 that 붙이면 만들어지는구나. that 굉장히 유용하죠. 문장을 명사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로도 만들어주고 아주
다재다능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접속사예요. 자, 이번에는 이런 대화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회원님들이 등장하시는데 대화문에서는 제가 존칭을 생략할 겁니다. 친구들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에드워드가 소개팅을 했나 봐요.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 어제 소개팅 했는데 우와, 소개팅에 나온 여자가 엄청 이뻤어. 너무 예뻤어. She was so pretty.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대화라면 상대방이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잘 됐어? 또 만나기로 했어? 이렇게 그 결과를 물어보기 마련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죠. 물론 간혹 성격이 삐뚤어진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구라치냐? 라던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대화를 전제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는 겁니다. She was so pretty. 그 여자가 너무 예뻤어. 엄청 예뻤어. 이렇게 말하면 보통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사귀기로 했어? 아니면 까였어? 이렇게 그 결과를 물어본다니까요. 저기에 so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엄청 빅 이벤트가 돼버렸잖아요. 그냥 이쁜 것도 아니고 so pretty, 대박 예뻤어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적당히 예쁘고 적당히 잘생긴 사람은 종종 봅니다. 근데 대박 예쁜 사람, 대박 잘생긴 사람은 보기 힘들거든요. 차은우나 고윤정 같이 대박 예쁘다, 잘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빅 이벤트의 결과가 당연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장 뒤에는 보통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 나옵니다. She was so pretty. 그녀가 너무 예뻤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말이지 하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She was so pretty. 그녀는 너무 예뻤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I asked. 내가 요청했지. her. 그녀에게 on a second date. 두 번째 데이트에 관해서 요청을 했지. 그러니까 애프터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예뻤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애프터 신청했지 당연히. 이런 얘기예요.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과는 품사적으로 뭐였어요? 부사예요. 시간, 장소, 이유, 원인, 목적, 결과. 그죠? 자, 그럼 밑줄 친 부분은 부사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장을 그냥 저렇게 써야 될까? 부사로 바꿔야 될까? 그쵸. 부사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문장을 부사로 바꾸려면 종속 접속사가 필요하네. 어떤 놈을 쓰면 될까? 그쵸. 만병통치 that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e was so pretty that I asked her on a second date.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형태의 문장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공식 자주 보셨을 건데 so A, that B. 너무나 A에서 결국 B 하다 이런 구조죠. 저 that B, 저 자리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이런 거 영문법 책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식화해서 외우시면 진짜 답이 없어요. 보통 수능 정도 되는 독해에서는 so 나오고 삐리리리리리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tha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A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예요. that은 저 뒤 산골짜기에 처박히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so A, that, B 요 구문이라고 인식을 잘 못해요. 이게 공식으로 공부하는 영어의 단점이에요. 외울 건 많은데 써먹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런 식의 문장 전개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이 아니라 언어 논리, 자연스러운 문장의 흐름,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느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느낌은요,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언어 논리에 기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찬이짱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어제 주가지수 진짜 너무 떨어지더라. So, 너무 떨어지더라. 그럼 이 말을 들은 부사장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망했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라는 말을 쓰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결과를 물어보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은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이에요. 아까 에드워드가 소개팅 했는데 너무 예쁜 여자가 나와서 애프터 신청했었지요? 자, 엉컨키가 그 말을 듣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오, 애프터 신청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에드워드가 또 말합니다. 이 여자가 너무 도도하더라고. 너무 도도하더라고. 그러면 엉컨키가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래서 까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역시 결과를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여자가 너무 도도하다며 그래서 어떻게 됐냐? 까였냐? 이렇게 결과를 묻고 있잖아요. She was so high-nosed. 그녀는 너무 도도했어. high-nosed. 콧대가 높다란 얘기예요. 거만한, 오만한, 도도한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하고 비슷하다. 그쵸? 그녀는 너무 도도했어. She was so high-nosed.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my request, 내 요청이 두 번째 데이트 요청이겠죠? was rejected. 거절당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so high-nosed. 너무나 도도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라는 건 품사적으로 부사거든. 부사 자리에 저렇게 my request was rejected 문장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은 문장일 뿐 어떤 품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문장을 부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특히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로 바꿔야 된단 말이지. 그게 바로 종속 접속사 that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o A, that B 할 때 that은요 괜히 오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위치하는 겁니다. 자, 흑기사가 엄마 오늘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So difficult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랬을 때 보통 그 말을 들은 엄마, 쿠나는 어떤 말을 할까요? 그래서 망한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떠세요? 자, 역시 너무 어려웠어. 너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결과를 묻고 있어요. 자, 근데 에드워드는 집념의 사나이예요. 소개팅 에드워드가 다시 등장합니다. 거절하는 그녀를 설득해서 기어코 두 번째 데이트를 합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두 사람이 기분 좋게 맥주를 한잔 했어요. 아니 근데 이 예쁜 언니가 술이 너무 약한 거예요. 맥주 3모금 딱 마시더니 뻗은 거야.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에드워드 은큼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신사예요. 마침 그 여자분의 집 근처에서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업어서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언니가 너무 무거운 거야. 보기와는 달라. 너무 실해. 그래서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근데 있잖아. 그녀를 업고 가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너무라는 말을 또 썼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 수양이는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중간에 내동댕이 이렇게 결과를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도 한번 볼까요? She was so heavy. 그녀는 너무 무거웠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I dropped her. 내가 그녀를 떨어뜨렸지.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즉 영어로 말하면 so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보통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품사적으로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뒷문장을 부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부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종속 접속사 that 요 놈이 쓰이는 거예요. 이걸 so A, that B라는 공식만 외워가지고는 저 빈칸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저 A 부분, 즉 heavy가 들어간 부분이 저렇게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가 나와서 길어지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습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확인.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교실이 so hot, 너무 덥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에어컨 틀어달라고? 결론이 뭐냐? 이렇게 되묻잖아요. 그 집이 너무 비쌌어. so expensive. 이렇게 누군가 말하면 그래서 샀어 못 샀어 이렇게 결과를 물어본다니까요. 자, 흉가 체험을 갔는데 우와 분위기가 so horrible. 너무나 무서운 거야.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듣던 사람이 그래서 튀었냐? 이렇게 또 결과를 물어보는 거죠. 신입 직원 하나가 너무너무 버릇이 없는 거야. so naughty.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잘랐냐? 이렇게 결과를 물어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so hot. 너무 더워요. 그래서 어찌라고. so expensive. 너무나 비쌌어. 그래서 어쨌냐? 샀냐 못 샀냐? so horrible. 너무나 무서웠어. 그래서 튀었냐? so naughty. 너무나 버르장머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잘랐음? 이렇게 결과를 물어본다니까요. 자, 그래서 so A that B를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너무나 예뻤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너무나 무겁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내동댕이 쳤어? 너무나 비쌌어. 그래서 샀냐 못 샀냐 이렇게 앞에 so A가 나오면은 뒤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 결과는 부사고 그 부사 자리에 문장이 왔다. 그럼 그 문장을 당연히 부사로 바꿔야 되겠네.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건 종속 접속사고 이 역할을 다재다능하게 수행하는 애가 바로 종속 접속사 that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o A that B를 수동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서 흔히 쓰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대로 종속 접속사 that 이놈은요 문장을 명사 부사로 바꾸는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신 that 요놈의 활용법을 잘 익혀두시면 정말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놈이 문장을 형용사로 바꾸기도 해요. 이때는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고 안 부르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부르죠. 자,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종속 접속사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사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다뤘죠. 관계사 영상만 해도 10개 정도 있으니까 이제는 관계사 영상을 보시면서도 저놈도 크게 보면 넓게 보면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종속 접속사의 한 종류겠구나. 그래서 관계사절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 종속절인 셈이고 그 안에서 본주어, 본동사 찾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 접속사를 마무리할 거예요. 녹음을 해보니까 상당히 길어졌는데 이걸 2개로 나눌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나로 만들기로 했어요. 사실 접속사 부분에서 더 다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또 동사편하고 연관되어 있어서요. 지금 다룰 수가 없어요. 동사에 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접속사들은 동사편에서 또 별도로 다룰 겁니다. 다음 영상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동사편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동사편 첫 영상이 뭐냐면 명사의 수와 인칭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사한다면서 갑자기 명사의 수와 인칭 사기치는 거냐 요러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말과 달리 영어에서는 주어의 수나 인칭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져요. 대표적인 경우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뒤에 s가 붙는다. 그래서 he love you 이게 아니고 he loves you 이렇게 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는 영혼의 단짝이라는 말이에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동사가 달라지고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 주어가 결정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완전히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주어예요. 근데 주어의 품사는 뭐죠? 그쵸, 명사죠. 그래서 명사의 수, 명사의 인칭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선행되어야 동사를 다루기가 수월해집니다. 당연히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 요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여튼 이제 본격적으로 동사 파트를 시작할 거예요. 역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다 중요하게 또 반복적으로 쓰일 겁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